안녕하세요. 주식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오늘도 다음 주를 준비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나 섹터에 돈이 몰렸고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시황을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코스닥인데 그래도 다행히 금요일날 반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자리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요 다시 저항대 부근까지 올라오긴 했죠. 미국장도 금요일날 좋게 나스닥이 거의 1%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서 아마 이제 월요일날 약간 갭상승을 시작할 것 같아요. 저항대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10포인트 윗부분 1015 정도 포인트가 저항대라서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잘 버텨주는지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다행히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일단 나와줬습니다. 일단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온다면은 얼추 쌍바닥의 흐름이 나올지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쌍바닥 나왔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아니고 언제든지 이렇게 쌍바닥 같이 보여도 이렇게 다시 언제든지 추세라는 거는 쉽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때그때 항상 보면서 공부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다음 주 월요일날 저녁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첫 화상 정상회담 15일 저녁 최종 확정이라고 합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일단 중국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전할 것이라고 했고요. 아무래도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중국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계속 안 좋아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었죠. 그래서 약간의 지금 인플레이션도 좀 심하고 지금 공급 부족도 심하니까 우리도 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너네들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차질이 생기니까 확실히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전방위적으로 다 나타나기 시작하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을 급하게 봉합을 하려고 회담을 하는 건지 다른 또 이유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싸우려고 하진 않겠다 하면서 화해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 공급 부족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뭔가 딜을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그 시장이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약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다음 주에는 이런 이슈가 있고 이거 말고는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황은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요. 최근에 강한 종목들이 많았죠. 쏠림 현상이 시장이 별로일수록 쏠림 현상이 강했고요.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날 시장의 반등이 잘 나왔잖아요. 금요일날 시장이 어땠죠? 오히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타 다른 섹터들, 건설이나 다른 반도체 몇몇 섹터들이 대부분 다 반등이 나와줬고, 그러니까 낙폭화된 거죠. 지금까지 계속 강했던 게 게임주, NFT 관련, 2차 전지였어요. 물론 2차 전지는 계속 강했지만 기존에 계속 주도주 역할을 강하게 했던 NFT랑 메타버스 쪽에서 차익 실현의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빠지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지금까지 약했던, 계속 관심을 못 받았던 그 외의 모든 섹터들이 웬만해서는 다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본격적으로 조금 상승 추세로 다시 바뀌게 되면은 기존에 강한 주도주였던 메타버스나 NFT 쪽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그쪽으로 몰린 이유가 시장이 불안한데 여기는 그래도 최근에 핫한 이슈니까 그냥 테마성으로 많이 몰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몰렸던 돈들이 지수가 반등에 대한 흐름이 조금 기대가 된다면은 낙폭 과대 위주로 그동안 약했던 건설이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쏠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또 보면서 또 봐야 되니까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NFT 메타버스는 지금은 짧게 단타는 가능하지만 뭔가 추세적인 상승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한번 종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종목을 봤을 때 2차전지 쪽은 계속 좋아요. 2차전지 쪽은 지금 계속 흐름이 좋고 그 종목들도 계속 이렇게 좀 돈이 들어오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당분간 또 주도주의 역할 중에 하나로 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차전지주도 한번 쭉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다, 접근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 보면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죠. 그래서 우리 단기 매매나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또 원하는 타점에 우리가 배운 대로의 그런 기법상의 타점에 눌림목이 준다면은 또 안 할 수는 없는 약간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고가를 돌파를 해준 게 신고가 고가를 돌파해준 후성이라는 종목도
2차전지 관련주로 조금 급등이 나아졌죠. 거래대금도 세게 들어와서 일단 하루 정도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적당한 눌림목이 나오는지, 정고점을 좀 지켜주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같이 비슷하게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게 첨보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첨보도 이렇게 고가까지 탁 바짝 올려놓더니 신고가 나오는 흐름,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적절한 눌림목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단기 눌림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워낙 또 목요일날 또 20% 가까이 이런 흐름이 나와서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다시 2차 상승? 그러니까 이때가 1차 상승이라고 만약에 단기로 봤을 때 기타 잠깐 2차 상승 이후에 잠깐 눌림? 3일선 자리라서 약간 공격적인 분들은 공략을 하시겠지만 짧게 손절을 잡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한 템포 더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른 종목도 2차 전지도 순환매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대신에 관심 종목에 넣고 같이 투자 심리나 분위기 정도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거래량 줄어든 음봉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좀 11선 반등이 좀 세게 나온 케이스죠. 에코프로 BM도 계속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눌림을 주면 모를까. 그거 아니면은 차라리 다른 종목 2차 전지주를 공략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LNF도 보면은, LNF도 진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지만 조정받고 다시 신고가를 지금 가려고 하는 흐름. 사실상 금요일날 종가상 이미 신고가죠. 이때는 윗골이 만들고 빠져서 종가상은 빠진 상태였고, 이때는 종가상 사실상 신고가를 만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일단 2차 전지주도 확실히 주도주 섹터에서 지금 강력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 최근에는 명확히 누가 봐도 메타버스, NFT, 2차 전지 이쪽으로 거의 돈이 다 몰린 것 같아요. 중간에 약간 플러스로 완전 이쪽으로 대부분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2차 전지는 별 이상 신호는 없는 것 같다. 근데 메타버스, NFT는 이상 신호가 조금 감지됐다. 이 정도만 약간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LNF 받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조금 차트 흐름이 괜찮다 싶은 게 있는데, 2차 전지 주들 중에서 엔캠이라는 종목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으로 신규 상장주인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에 지금 영역이 있고, 눌림이 준다면은 비슷하게 3호일선 반등이든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는 종목. 그리고 같은 또 신규 상장주로는 원준이라는 종목도 2차 전지주로 엮였죠. 이때도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런 저항대 부분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요 상한가 가격대 요 가격에서 지금 저항을 계속 막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점은 높여주고 있고,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돌파를 할지 아니면 조금 눌렸다가 갈지 그 정도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2차 전지주들이 잘 버텨주면은 계속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체크하는 정도. 자, 여기까지 2차 전지주들은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들을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게임주들 봤을 때는 크래프톤이 또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도 신고가 라인에 있다. 이 종목도 이렇게 눌림에서 3일선에서 좀 잘 나와줬고, 이런 정고점 라인에서 다시 재차 이런 눌림목이 주면은 해볼만 할 것 같아서 같은 종목에 일단 등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비. 자, 이쪽에서는 지금 슬슬 차익 실현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게임비도 투자 경고가 재지정이 되면서 이날 장중에 14%까지 마이너스 나왔다가 거의 10% 이상 반등이 다시 강하게 나오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에서 좀 올라줘서 월요일날 일단 잠깐 오전에는 시세가 반짝 나올 수도 있는데 좀 변동성이 커서 금방 순식간에 시장가로 차익 실현도 축축축 나올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는 종목으로 컴투스가 있죠.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차익 실현 나왔다가 5일선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전형적인 그런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는 다 노릴만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이렉트를 계속 따라 붙으면서 치고 올라가기에는 어느 정도 좀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 확인하지 않고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보면서 한 템포 더 눌림목을 좀 주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다릴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N도 마찬가지 같이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또 게임주로 최근에 같이 흐름이 좋게 나왔던 게 데브 시스터즈인데,
이 종목이 갑자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요 날이죠. 수요일날 밑꼬리를 만들고 강하게 종가 고가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그때 IR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인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플러스로 무슨 그런 일정이 있다 정도를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게임주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웹젠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직 상승이 별로 안 했죠. 근데 이슈가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이 종목도 다른 게임주랑 어쨌든 비슷하게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넣어놓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웹젠까지 체크하고, 카카오 게임즈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계속 많이 사고 있고, 계속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10만원을 돌파를 시도를 할까에 대해서 그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이죠. 근데 NC소프트가 얘기가 많았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날 5천억이 들어왔어요. 어떤 개인 투자자가 5천억에 매수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있길래, 뭔가 엄청나게 좋게 보는 게 있기에 5천억이나 들어왔겠지,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날 11월 11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선물도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선물이라는 게 파생 상품이 있는데, 이날 공매도 쪽이죠.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 두 포지션을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맞춰서 선물 플레이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매집을 미리 해놓고 이날 선물로 이제 롱을 매집을 한 거예요. 선물 매수. 상방에 배팅을 하고, 만기일날 어떤 개인이 특정 누군지 모르겠지만 현물, 그러니까 주식이죠. 주식을 5천억이나 계속 매수로 끌어올리면서,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여기서 선물로 사놨던 그 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매집을 미리 선물로 해놨기 때문에 이날 5천억으로 막 끌어올리는 그 금액 자체가 일단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무리하게. 근데 이미 이때 저가에서 사놓은 선물 매수 포지션 때문에 그걸로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한 전략이지 않았을까. 일종의 좀 작전에 가깝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지금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만 보고 주식만 일단 들어왔으면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외에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큰 세력이나 큰 돈이 있는 분들이 꼭 주식으로 돈 벌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분이 5천억을 상한가에서 계속 샀지만 상한가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 5천억이라는 돈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그날 만기일날 결국에는 끝까지 그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숏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들의 엄청나게 손실을 청산을 하게 만든 거고요. 그러면 내가 저점에 사놨던 선물 매수 포지션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만기일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그 다음날 이렇게 빠지고 선물 다음날 주식으로 5천억이나 샀는데 쭉 빠지면은 주식으로도 손실이 너무 큰 게 아니냐. 근데 선물로 수익 본 게 더 클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죠. 그 정도 계산은 하고 그 정도 당연히 돈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1차원적으로 주식만 생각하지 말고 파생 상품의 뒤에서도 다양한 양방향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손실을 보더라도 주식은 그냥 다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다 팔고 일단 파생 상품으로 조금 챙긴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할 때도 그쪽까지 아마 같이 조사를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외국 헤지펀드에서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날 일부러 마지막에 전부 다 뭐 코스피 200 바스켓으로 막 여러 가지 매수를 매집을 한 달 동안 해놓고 만기일날 동시효과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면에는 풋옵션을 엄청나게 사놓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그런 놀이터, 우리나라 코스피도 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NC스포츠도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아시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이 얼마나 흥행을 하고 NFT를 얼마나 잘 적용을 할지 그 여부는 이 다음 흐름에 대한 이슈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NC소프트가 과연 계속 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참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편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NC소프트로 좀 당했던 기억도 있고, 리니지라는 게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예 좀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리니지는 이제 좀
안 보고 있어서 일단 다른 새로운 정말 기발한 방향성이나 게임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 빠르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FT 관련해서도 차익 실현의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완전히 또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것도 일단은 이렇게 5일선을 깨고 빠졌지만 일단 여기 11선 라인이 있죠. 11선 반등이 라인이 좀 잘 나오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음봉으로 빠졌을 때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올릴 때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고 있고, 단지 아쉬운 게 좀 경고 종목이죠. 같이 갔던 게 갤럭시아 SM 이 종목은 3일 동안 단일가였죠. 아마 월요일날 단일가가 풀리는 날인데 이 종목도 머니트리랑 비슷하게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날도 NFT로 코인이랑 여러가지 엮이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 일단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잘 주가가 버티고 있는데 음봉인데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라서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일단 이 종목도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또 강할 때는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넣고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단알까지 받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은 딱 보시면은 글쎄요, 여기에서 다시 고가를 돌파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상 21선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고가를 단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은 그때 종가까지 돌파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안착이 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런 식으로죠. 그러면 모를까, 그거 아니고서는 여기에서는 딱히 손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이것도 그냥 흐름만 체크할게요. 마찬가지로 MP도 마찬가지입니다. MP도 보시면은 이렇게 자꾸 돌파를 했다가 윗골이 만들고 크게 빠졌죠. 약간의 차익 실현의 흐름일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 자이언트 스텝도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진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신고가 부근에서 이런 윗골이 음봉, 물론 이것만 보고는 알 수는 없지만 또 위지익이 조금 걸렸거든요. 위지익이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면서 이런 변동성이 큰 위아래 이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고점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좀 패턴 중에 하나라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위지익이 고점이다. 이 종목도 메타버스로 쭉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해진다면 다른 메타버스도 그렇게 심리가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거기까지 보고 매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보수적인 타점과 보수적인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금요일날 페이스북이죠. 메타로 사명 바꾸고 있는데 이때 그 종목이 금요일날 많이 올랐어요. 페이스북이 한 3%인가 4% 정도 올라줘서 메타버스 쪽이 일단 오전에 뭐 잠깐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그 부분까지 참고사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지까지 받고, 그 다음에 희한한 게 좀 시멘트주들이 흐름이 좋더라고요. 이때 아마 처음에 올랐을 때는 좀 요소수 부족 이슈로 시멘트 가격도 인상이 있을 수 있다, 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해서 오르긴 했는데 요소수 이슈는 살짝 일단락이 됐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주가는 살려주고 버텨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뭐 단기 매집의 흐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오를까? 건설 경기 개선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이게 당장 어떤 이슈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좀 잘 감은 안 옵니다. 뭐 대선 정책 테마로도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전히 뭐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건설 경기 기대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슈들은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차트의 흐름이 일단 나쁘진 않아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시멘트랑 고려 시멘트가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죠. 계속 윗꼬리가 있는 양봉들이 나오고 있고, 그 저점을 높여주고 있으면서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매집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관심있게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시멘트주들도 체크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보면은 거래대금이 잘 돌아왔거든요. 물론 역배열이지만 이렇게 쭉 이때부터 많이 뺐던 게 이날이죠. 이날 보호예수가 엄청난 물량이 최대 주주랑 같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랑 엄청나게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예수가 풀리기 전까지 불안감으로 쭉 빼다가 보호예수가 막상 풀리는 날부터 해서 쭉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막상 보호예수 풀리고 나니까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이것도 단기 스윙이나 단기 매매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전에 카카오뱅크도 그렇게 나왔죠. 카카오뱅크도 이날 풀리는 날이었는데 개파락 마이너스 8% 하고 그 이후로 쭉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풀릴 거다 하고 그전에 겁먹은 물량들이 쭉 나오고 막상 풀리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신규 상장주 중에서 계속 최근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쪽 체크하고 일단 상한가를 갔죠. 삼알루미늄이 상한가를 갔고 이슈는 알루미늄 가격 인상 기대감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2차전지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삼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을 생산한다 이런 게 부각이 됐다고 하면서 상한가의 흐름이 나와줬고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에 무너지는 이런 음봉만 나오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은 한번 매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조일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죠. 근데 차트는 살짝 완전 A급의 정배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이렇게 좀 강한 끼를 보여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등록은 하고 체크를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저런 시황부터 최근에 강했던 거,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물론 매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메타버스 NFT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되 그래도 원하는 타점이 나온다면은 또 공략을 해야 되는 섹터. 2차 전지는 여전히 계속 강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눌림목 타점 오면은 공략해야 되는 섹터. 추가적으로 시멘트는 약간 이상한데 무슨 이슈가 있을까? 충분히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알루미늄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게임주들 역시 다 같이 메타버스랑 엮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여기까지 일단 시장이 그래도 다행히 좀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한시름은 좀 났습니다. 다이렉트로 전저점을 뚫고 하락하는 흐름은 안 나와서 일단 여기에서 빠르게 여러가지 또 다른 섹터나 다른 테마주들도 좀 판을 많이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할 종목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시장이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좀 더 비중을 좀 늘리거나 비중을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